혹시 주위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금세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친구나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갑자기 큰 소리를 내고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종종 마주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맞서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참고 넘기자니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남편이 저녁 식사 중 아내가 물컵을 놓치는 소리에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남편은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반응하지요. 이런 과도한 반응은 가족들을 긴장시키고 결국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지게 만듭니다. 또 다른 유형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 엄마에게 속상했던 하루를 털어놓으려는데 엄마가 TV를 보며 무심하게 반응하자 갑자기 딸이 눈물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처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분위기가 금세 얼어붙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고 불편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통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가족 여행 일정을 짜뒀는데 자녀들이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자 언성을 높이며 불쾌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자신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순간 불안감이 커지고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화로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마지막 유형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타인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반찬이 상한 걸 발견하고는 왜 딸이 제대로 확인 안 했냐며 화를 내는 경우처럼요. 사실 본인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할까봐 무의식적으로 탓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갈등을 키우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화가 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침착해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대화 중 상대방이 격해진 반응을 보일 때 왜 그렇게 흥분해?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어요. 대신 당황스럽겠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처럼 감정을 인정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 다툼 중 상대방이 말도 없이 방을 나가버린다면 남겨진 사람은 무시당했다는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지금은 서로 감정이 올라와 있으니 잠시 각자 생각하고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의 진짜 원인을 찾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갑자기 짜증을 내는 상황이라면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명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면 내 입장은 이해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상대방도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감정을 인정하되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 문제로 상사가 언성을 높였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감정을 인정받으면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방법을 기억한다면 감정적인 사람을 마주해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